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결실 없이 재편되는 경사노위입니다. 경사노위 2기를 구성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기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계층별 대표 3인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문성현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위원 모두를 해촉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사이만 반려하고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인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2기 인사 구성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경영계 쪽의 계층별 대표 3명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이제 단체들의 회장이 재위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네. 공익위원 4명의 경우에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의견을 이제 함께 고려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 위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니까 이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이제 추천권을 행사하는 그 위원들만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서 어떤 비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 결실 없이 재편되는 이렇게 붙인 것처럼 그동안에 제대로 합의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의결에 이제 실패했고 그대로 이제 논의 내용만 국회에 이제 공을 넘긴 그런 상황이고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이 노사 양쪽이 극단적인 논리로 대립을 하면서 이 사실상의 어떤 진지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예. 지난 8월 30일에는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단일안의 합의에 이제 실패를 해서 3가지 복수안을 내놓고 논의를 종료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고 다수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3가지 안의 내용은 뭐죠? 이게 가나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 지금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이 45%까지만 낮추기로 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게 이제 가안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얘기인 것이죠. 노동계와 청년 및 가입자 단체들은 이 안을 지지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수안이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나안은 주로 경영계가 주장해온 것으로 이제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안은 소득 대체율은 이제 40% 유지를 하면서 보험료율만 10%로 인상하자는 일종의 이제 절충안으로 이제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 아니고 그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논의는 없었나요? 이게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출산 시에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지금 둘째 아이서부터 적용되는 거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의 집중 지원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라서 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반응이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얘기 나온 김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장기 재무 전망을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자산은 올해 30조 9천억에서 2023년에는 29조 3천억으로 1조 6천억 가량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같은 기간에 13조 2천억에서 16조 7천억으로 3조 5천억 원 가량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것은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급여비와 충당 부채 항목 때문입니다. 이 충당 부채라는 것은 진료에 따른 보험급여비를 연말까지 현금으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 줘야 될 돈을 부채로 이제 반영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먼저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0%를 넘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어 때문에 급여 항목이 늘어난 건 역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이 증가 원인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이렇게 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부채가 증가할수록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정부는 지난달 22일에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8개 가입자 단체가 국고지원금의 정상화 없이는 이 인상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초 제시안보다 인상폭이 감소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 법을 일부 개정해서 국고지원을 좀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뤄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자,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삼파투쟁입니다. 삼파투쟁?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 홍콩 시위 9월 들어 더 격화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예. 이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도심 시위와 공항 점거 시도가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로 이제 시위 86일째를 맞고 있는데 시위대는 3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하겠다면서 삼파투쟁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가 총파업, 그리고 둘째가 대학의 동맹휴학, 그리고 셋째가 불매운동인데요. 또 오늘도 이제 공항 교통편을 막는 시위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데모시스토당의 조슈아 웡이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좀 적극적인 이런 반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주 좀 강경 진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주말 동안 벌어진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서 이제 진압을 했고 또 여기다가 특공대를 투입시켜서 경고성 실탄 발사 등을 감행해서 여러모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또 시위대가 화염병 투척 등의 이런 수단으로 맞서면서 사태는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 홍콩 경찰은 지난 토요일 시위에서만 63명이 체포가 됐고 이 중에 검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만 40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계엄령 선포에 준하는 긴급법 발동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 분위기는 어때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이 홍콩 시위를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뭐 인정사정 없이 법률을 무기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면서 홍콩 경찰을 홍콩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했고요. 신화통신 역시 이제 어제 홍콩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이들에게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으면서 좀 경고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태도가 이렇게 좀 격앙된 것은 지난 주말 시위에서 중국을 상징하는 오성 홍기가 불태워지는 등의 이런 좀 반중 시위적인 모습이 다시 이제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 진압을 통한 개입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 기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